요즘 AI로 웹툰 만든 사람이 많아요. 바로 이런 책인데 웹툰 제작 가이드라는 책이에요. AI를 활용해서 이 실제로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만든 만화를 넣어놨어요. 정말 잘 만들었어. 그러니까 진짜 무슨 생각까지 들었냐면 와, 진짜 그냥 AI 갖고 만들어도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야. 근데 오게티는 있다? 분명히 여자가 앞치마를 하고 있는데 어떤 장면 앞치마가 있고 어떤 장면 앞치마가 없고 그리고 얼굴 인상도 비슷한데 어딘가 좀 작가가 그린 거랑은 다르게 조금씩 사람이 바뀌어. 이게 AI의 이제 문제잖아. 똑같은 사람을 똑같이 표현을 잘 못하는 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와 정말 놀라울 정도로 웹툰을 잘 만들어서 이런 책을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이거 어려웠거든요. 어려워. 이 책을 혼자 보기에 쉽진 않은 책이야. 그런데 또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살펴보고 매일 조금씩 요만큼씩 보다 보면 또 이해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내가 해봤더니 와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여기서 배운 내용을 챗 GPT-4에 쳐가지고 결과물을 얻어냈어요. 뭐라고 얻어냈냐면 챗 GPT-4한테 가장 대표적인 과학자 10개 10가지 과학자를 골라서 걔를 캐릭터로 만들고 대신에 캐릭터만 만들면 안 돼. 거기에 그 사람이 사용하는 도구 어떤 그런 과학 실험 도구나 이런 도구를 같이 첨가해줘 라고 했더니 챗 GPT-4가 무려 3분 만에 몇 분? 3분 만에 뭐 컵라면도 아니고 이렇게 만든 거야. 와 진짜 와 GPT-4는 그냥 막 그려버려. 이 녀석 진짜 무서운 아이야. 딱 어쨌든 봤더니 얘가 오게티가 있어. 봐봐. 생물학자를 뭐라고 써놨어요? 생물학자. 그러니까 우리가 AI를 쓰면은 얘가 이런 거를 놓쳐. 얘가 똑똑한 것 같은데 어딘가 얘가 좀 들떨어졌어.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직접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 돼. 어쨌든 GPT-4가 똑똑하지만 나보다 똑똑하진 않다. 자, 첫 번째로는 생물학자 보면은 생명체와 생명의 원리를 연구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쵸? 많이 보던 모습이죠? 현미경. 자, 두 번째로는 화학자입니다. 물질의 구성과 성질 반응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저 분자 단위의 저 뭐 약간 장난감 같은 거 저거 뭐지? 모델. 그걸 갖고 있죠. 자, 세 번째는 수학자입니다. 수와 도형, 구조와 패턴을 연구합니다. 수학자도 과학자에 포함이 된대요. 왜냐면 과학자가 하는 일의 99.9%가 수학이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물리학자래요. 물질과 에너지, 우주의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지질학자. 지구의 구조와 역사, 지질 현상 등을 연구하는 사람. 자, 여섯 번째는 유전학자. 유전과 유전자, 생물의 특성을 연구하는 사람. 일곱 번째는 컴퓨터 과학자. 컴퓨터와 알고리즘, 데이터를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 여덟 번째는 기상학자. 대기와 기후, 날씨 변화를 연구하고 예측하는 사람. 뉴스에 많이 떠요. 어? 뉴스에 많이 떠요, 뉴스에. 네네네, 맞아요. 그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 주로 이제 뉴스에서는 기상학자보다는 예쁜 아나운서 언니가 나와서 리모컨을 들고 설명을 많이 하고 이제 기상학자가 나올 때는 이례적인 태풍이 온다든지 아니면 좀 기상이변이 있어서 이제 그 아나운서가 모시는 거야. 이번에 저희가 기상학자를 모셨습니다 할 때 이제 기상학자가 이제 많이 나오죠. 그럴 때. 그리고 이제 해양학자. 해양학자는 바다를 조사하는데 다양한 분야로 조사를 합니다. 열 번째로는 환경과학자. 환경 문제와 생태계를 연구하고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가 될 수 있도록 해결책을 찾는데 정말 여기 있는 이 10명의 과학자들은 우리 지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그건 학교에서 하는 그림 그리기 시간이랑 아무 다를 바가 없어요. 그쵸? 학교에서 자, 과학자를 그려보세요. 이거 얼마나 재미없어. 그치? 너무 재미없잖아. 우리는 그런 식의 상상을 하지 않아. 우리는 나의 상상력과 결합을 시켜요. 그래서 제가 이미지를 찾아봤더니 세상에 어떤 사람이 에디를 과학자로 만들어놨더라고요. 에디가 여러분 과학자예요? 그 과학자 앞에 이제 미치광이만 붙이면 돼요. 네? 미치광이 에디 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렇군요. 근데 뭔가 많이 만들어요. 애니메이션 같은데 보면은 뭐가 네. 많이 만들고 거기서도 이제 로봇도 등장하는데 그것도 에디가 만든 거예요.
뽀로로는 노는 게 제일 좋은 철없는 아이고, 에디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학자가 됐는데, 서로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뭔가 과학자라고 하기보다는 어. 약간 그냥 만드는 거에 그냥 취미가 들린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냥 제가 그런, 봤을 때는, 에디는 약간 브라운 박사님 느낌이고요, 코난의. 크롱이래. 뽀로로는 약간 명탐정 코난의 느낌이 나거든요. 어쨌든, 과학자 애들을 발견했고, 또 하나는, 자, 얘는 과학자인데, 아까 보니까, 이 과학자 어떤 부류의 과학자였죠? 바로 화학자죠, 화학자. 자, 근데 이 화학자 지금 그냥 화학자 같아? 아니면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하죠. 바로 이런 게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쓰지 않고 걔한테 사연을 심어가지고 걔를 뭔가 미치광이, 아니면 걔를 뭔가 어떤 영웅, 아니면 걔를 어떤 그런 만화 속, 영화 속 인물처럼 바꿔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지. 자,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어요? 돋보기로 눈을 때리고 있죠? 자, 그리고, 작가님 닮았어요. 자, 이 사람은 지금 연구를 하러 온 건지, 데이트를 하러 온 건지 알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실험에 실패했는지 머리에 이상한 게 났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아무래도 곧 이 연구실은 사라질 것 같다라는 무서운 예감이 들어요. 소멸. 예, 제가 과학자 찾아봤더니 아인슈타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 예, 이런 과학자가 있는 거예요. 뇌과학자.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 뇌를 뚜껑을 이렇게 막 열고 수술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의사가 해야지 과학자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과학자는 둘 중 하나예요. 원래 의사였거나 아니면은 과학자인데 그냥 머리가 궁금해서 뚜껑을 한번 열어본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 엽기과학자 프렌이라는 책이 있대요. 저희 집에 이거 있어요. 봤는데 저거 아, 진짜? 이게 재밌대. 나는 이걸 안 봤어. 은근 재밌어요. 완전 재밌어. 재밌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 이런 과학자를 봤는데요. 이게 진짜 미치광이 과학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 자, 그 다음에, 얘는 약간 화학자 같고, 유전자다. DNA 이런 게 나오니까, 그쵸? 예, 유전공학. 얘가 멋지네, 얘가. 얘는 지금 보니까, 얼굴에 막, 뭔가 이상한 자국도 있고, 뭔가 급식표가 있는데, 그냥 과학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해야 돼? 먹으면 DNA가 변형될 수 있는 뭔가 그런 요리? 그런 요리를 급식으로 학생들한테 제공해서 학생들을 약간 괴물화시키는 약간 그런 컨셉트 같아요. 자, 그리고 무서워요. 얘는 예쁘다. 얘는 스타트rek에 나오는 인물인가 봐, 스타트렉. 예쁘다. 근데 얘 과학자예요. 과학자인데 왜 이렇게 소박하냐고요? 예,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면 안 되죠. 그 다음으로, 얘는 이제 안경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안경을 너무 강렬하게 쓰게 되면요, 여러분. 약간, 뭔가 좀 집착이 심하고, 좀 욕망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비출 수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안경은 특별히 이제 과학자의 필수 아이템이긴 하지만, 안경 그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자, 이분은 과학자인데, 뭔가 머리가 예쁘세요. 좀 예쁜 과학자시고, 분명히 이제 어려 보이지만 실력은 어떨까? 좋아요. 굉장히 지금 실력이 좋은 과학자인 게 어디서 느껴지죠? 나 실력이 좋다, 이게. 저 포즈 저 맞아요. 저 여유 있는 포즈. 건동건동한 포즈 저거. 허둥지둥하지 않고 다 알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잖아, 저 포즈가. 그러니까, 포즈도 중요해요. 세상에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자, 이 과학자. 파란 장갑을 끼고 초록색 액체를 만지고 있는 과학자. 뭔가 얼굴에 막 반점 같은 거 있는 거 보니까 자기한테 실험을 하는 것 같은데? 자기 본인한테? 그쵸? 예. 위험하네, 위험하네. 자, 이렇게 제가 많은 과학자들의 사진을 검색해서 보여드렸는데요. 왜 보여줬냐?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께서 저와 함께 오늘은 그리는 게 아니라 직접 자신이 선호한 스타일의 과학자를 찾아보셔야 되는데 혹시 또 찾기 귀찮거나 또 인터넷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일단 화면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분야의 과학자를 하나 골라봐. 골라도 돼. 뭐 본인 찾아도 되지만 자, 고르는 시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나는 어떤 스타일의 과학자를 하겠다.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고 저희가 걔를 가지고 상상을 해볼 겁니다. That's it.
자, 그럼 고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인이 고른 과학자를 본인의 희망 장르와 결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툰에 있는 장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장르를 제가 쭉 살펴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보시면서 내가 고른 과학자를 그 장르, 희망하는 장르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고른 사람이 수학자야. 수학자인데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다 보니까 로맨스네. 그러면은 수학자와 로맨스를 연결할 수 있겠죠, 그쵸? 저 수학자를 사랑하는 남자 주인공과 저 수학자 여자 주인공의 어떤 로맨스인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단 말이죠. 첫 번째로는 로맨스고요. 로맨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드라마입니다. 드라마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장 과정이나 또 일상의 이야기를 다룬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판타지인데요. 판타지는 마법이나 초능력, 아니면 신적인 사람, 신화적인 요소, 영웅적인 모험, 비현실적인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까 수학자지만 자신이 쓴 수학 공식이 어떤 공격 무기가 돼서 뭐 앞에 나타나는 몬스터에게 쏠 수 있는 거, 화살처럼.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상상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학원물은요, 학교나 학원에서 일어나는 일을 배경으로 하고 친구들 간의 성장이나 우정, 갈등 이런 이야기를 많이 다룹니다. 액션과 무협에서는 격투나 전쟁, 추격 등 뭔가 이렇게 적과의 강력한 대립을 다룹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 우리가 선택한 과학자를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좀 악마화하거나 아니면 뭔가 영웅화할 수도 있겠죠. 사실 그 아이언 슈트를 만든 아이언맨도 약간 일종의 과학자적 기질이 강하고, 또 그 스파이더맨의 그 피터도 어떻게 보면 되게 과학 천재거든요, 걔가. 그러니까 약간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적 재능을 가진, 능력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또 일상은 소소한 그냥 이야기고, 호러는 공포입니다. 예를 들어 과학자가 자기 몸에 실험을 해서 괴물이 된 거야. 아니면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어. 아니면 어떤 초자연적인 존재를 보게 됐어. 약간 이런 쪽으로 연결하는 거죠. 스릴러 같은 경우는 사건이 발생을 해서 그 사건을 풀어가는 내용이고요. 개그는 재미있게, 웃기게 만드는 겁니다. 또 시대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과학 공식을 통해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었고, 그렇게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고구려시대 등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는 경우. 또 SF는 첨단과학인데 우주선을 배경으로 할 수도 있지만 우주선 안에 있는 뭐 예를 들어 생명공학자가 실험에 실패해서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변이를 일으킨다든지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수 있고요. 또 크리처는 괴물이 등장하는 내용. 스포츠는 어떤 뭐 축구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는 몸에 약간 몸을 강화해주는 어떤 그런 약을 맞을 수가 있어. 원래는 안 되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축구할 때 각각 그 어떤 괴물로 바뀌는데, 동물적 괴물로 바뀌는데 약간 코뿔소 같은 선수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기린 같은 선수도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연결할 수 있고요. 메디컬은 실제 이제 병원이나 또 의학 이런 분야에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환자가 예를 들어 아픈데 구할 수가 없어. 하지만 한 의사가 남몰래 연구하던 어떤 세포로 재생하는 약을 만들었는데 이걸 환자에게 투입을 하자. 이 환자가 회복은 됐지만 어떻게 됐다? 괴물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걸 컨트롤 하는데 많은 시간을 이제 소비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다치거나 죽게 될 수도 있겠죠? 약간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장르를 하나 골라보십시오. 자, 장르 고르는데 1분 정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 고른 과학자와 장르를 결합하는 겁니다. 자, 그림을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그릴지 생각하는 과정은 더 중요하죠.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을 탄탄하게 오늘 하고 스케치는 최대한 가볍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마 장르와 캐릭터를 연결하셨을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에 우리가 뭘 결합할까요? 바로 플롯을 결합합니다. 혹시 우리 친구들은 플롯이 뭔지 아십니까? 플롯 들어봤나요? 저는 플롯이 뭔지 알아요. 없어? 없어?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들어봤어요. 들어는 봤다. 그래요. 들어는 보는 게 중요하죠. 그럼 플롯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 플롯이 있는데, 플롯이 뭐냐면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는 크게 20가지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만들어진 모든 스토리는 화면에 있는 20가지 종류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다 읽진 못하고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뭔가를 찾아가는 추구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복수를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보셨죠? 그런 이야기. 세 번째로는 변신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네 번째로는 희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희생하는. 또 다섯 번째는 모험의 이야기입니다. 막 여행을 떠나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여섯 번째는 추적의 이야기입니다. 뭔가 어떤 사람을 계속 추적해. 일곱 번째는 구출하는 이야기입니다. 소중한 사람을 구해내야 합니다. 여덟 번째는 탈출의 이야기입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아홉 번째는 수수께끼를 풀어야 됩니다. 열 번째는 라이벌과 경쟁을 해서 그 라이벌을 이겨야 합니다. 11번째는 희생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의 입장이 강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어떤 사회로부터 희생당한 사람의 입장입니다. 또 유혹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변모는 어렸을 때는 착했는데 어른이 돼서 얘가 고통을 많이 받으면서 나쁜 존재가 돼서 사람들한테 해를 끼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성장은 어렸을 때는 좀 부족하고 바보같고 덜 떨어지고 놀림받고 이랬는데 어른이 되면서 얘가 성숙하는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은 뭐 잘 알고 계시고 금지된 사랑은 예를 들어서 서로 가문끼리 왼수지간인데 그 딸과 아들이 좋아하는 뭐 로미오와 줄리엣이라든지 아니면 이미 결혼을 했는데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뭐 바람을 핀다든지 뭔가 약간 이런 것들. 또 발견은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는 이야기. 지독한 행위는 뭔가 계속 누구를 스토킹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비정상적인 어떤 일을 계속 반복하는 그런 이야기. 상승은요. 약간 신분 상승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아이유가 나오는 드라마가 있는데 대군과 결혼을 해서 신분을 상승시키거든요. 약간 그 우리나라 웹툰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고요. 몰락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는데 파멸하는 과정을 그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플롯 중에 가장 여러분 마음에 꽂히는 플롯 2개를 고르세요. 자, 지금부터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가 아니고 2개입니다. 작가님, 저는 하나 네. 완성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뭐하고 뭐 고른다고요? 저 하나 완성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아, 지금 아직 저기 설명 중이어가지고. 네. 일단 플롯은 고르셨나요? 아직이요. 지금 이게 단계별로 어떤 식이냐면 케이크 3층까지 쌓으려면 1층 있고 2층 있고 3층이 있어야 그 위에 초를 꼽아야 멋진 3층 케이크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1층은 우리가 직업을 골랐고 다양한 2층은 우리가 장르를 골랐고 3층은 우리가 플롯을 골라가지고 다른 사람은 도달할 수 없는 최고의 캐릭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최고의 촛불을 꼽을 수 있는 밑에 3단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서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게 아니라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까를 머릿속으로 구상하셔야 돼. 아니면 낙서로 구상하셔야 돼. 그림을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 그림은 좋죠. 예쁘게 그리면 좋죠. 근데 그 그림은 그냥 그림이 돼요. 그 그림을 남다른 그림을 만들어야지 써먹지. 자, 그럼 한번 잘 선택해 보시고요. 저라면 여기서 2개를 고르게 되면 스토리가 생겨나게 돼요. 예를 들어 희생과 사랑. 자, 희생과 사랑을 선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과학자가 절대 빼내면 안 되는 연구가 있었어요. 죽은 사람도 살리는 약이야. 근데 사랑하는 자기 아이가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비밀리에 그 프로젝트로 진행하던 약을 꺼내서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주사를 놓습니다. 아이는 살아났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약의 부작용을 모르고 빼온 거예요. 자기가 빼온 약은 완전히 검증된 약이 아니었고 테스트 단계에 있던 시약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이에게 생기는 문제를 막기 위해서 계속 연구에 몰입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이런 식으로 2개의 플롯을 고르면 자연적으로 그 과학자의 분야와 연결되면서 스토리가 형성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우리 윤슬님은 어떤 부류의 과학자를 선택하셨죠? 저 지금 컴퓨터 과학자예요. 컴퓨터 과학자 멋지다. 뭔가 느낌이 좋은데? 자, 어떤 장르를 선택하셨나요? 저 판타지요. 뭔가 컴퓨터 속에 있는 어떤 세계를 향해서 과학자가 이렇게 빠져들 것 같은 뭔가 그런 예감? 좋아. 어떤 플롯을 선택하셨나요? 저 복수랑 탈출이요. 이야,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컴퓨터 속으로 들어가서 복수가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건 구출이구나.
자기가 연구하기 전에 연구하던 또 다른 어떤 연구원이 있었는데 그를 사랑했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실종됐습니다. 그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죽은 모습을 이제 찾게 됐는데, 시체를 찾았는데, 뭔가 의심쩍은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과 연관된 부분을 컴퓨터 속에서 어떤 프로그램, 가상의 공간에서 찾아내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막, 선생님 머릿속에 그냥 이야기가 그냥 막 A급 이야기가 막 펼쳐지네. 근데 이거는 선생님 생각이고, 윤슬님은 어떤 이야기를 생각하셨어요? 지금 얘가 이 주인공이 그 연구원 동료가 있었는데 네. 걔가 주인공 뒤통수를 쳐서 그 네. 뒤통수를 쳤다는 그런 비유거든요. 그 주인공 기절시킨 다음에 그 약물을 투여하면서 평소에 쓰던 그 컴퓨터랑 몸이 융합되면서 오. 그래서 컴퓨터 안에 약간 몸이 갇혀서 홀로그램이 되는 그런 스토리예요. 어떤 과학자 선택하셨나요? 잠깐만요. 네. 유전학자. 유전학자. 재밌다. 유전학자 재밌다. 자, 장르는 뭘로 했어요? 장르요? 저 메디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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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롯은 뭘로 했어요? 플롯이요? 잠깐만요. 와, 우리 친구 저 수수께끼랑 변모요. 수수께끼와 변모? 와, 아니 재밌다. 저기 줄거리 좀 만들었죠? 줄거리 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아, 근데 줄거리를, 잠깐만요. 근데 느낌이 있어. 벌써 그것만 얘기해도 자, 유전학자와 병원. 주인공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내랑 딸이 있어요. 네, 근데 아내가 유전병에 걸린 거예요. 네, 근데 이때 얘가 유전학자였거든요. 근데 막 좀 어려운 내용이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아내가 이제 곧 죽을 위기인 거예요. 네. 왜 병이 근데 있어요? 네, 유전병이 생겼대요. 네, 근데 이거를 같은 DNA인 사람이 있어야 살 수 있대요. 네, 근데 아내가 다 죽었거든요, 가족이. 네, 그래서 아내 DNA를 받은 사람이 딸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딸을 사용하게 되면 아내는 살고 딸은 죽거든요. 그리고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주인공이 고민을 하던 중에 네. 결국에 딸을 선택을 안 해가지고 아내를 선택을 해가지고 슬퍼하면서 어떻게 되는 내용. 좀 약간 슬픈데? 좀 슬픈데? 뭔가 약간 드라마적 요소도 보이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굉장한 상상이 아니고, 현실 속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법한 일일 수도 있겠다. 네. 현실적으로. 그쵸? 네. 예, 그런 점에서 되게 몰입감이 있어. 이렇게 세 가지를 연결하면 스토리 하나가 나온다고요. 자, 지금부터 우리 다은님이 고른 스토리에 대해서 우리가 들어볼게요. 자, 다은님은 어떤 과학자를 골랐어요? 물리학자를 골랐대요. 물리학자라고 하면 물질과 에너지,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물론 지구의 물리도 있지만, 자, 장르는 뭘 골랐어요? 경쟁이요, 경쟁. 아, 경쟁. 그러면은 이 물리학자와 라이벌이 있겠다, 그치? 네. 그러면 자, 이제 플롯은 뭘 골랐어요? 플롯? 이 플롯이 성장 골랐어요. 자, 성장만 고르면 조금 평범해요. 왜냐면은 두 명의 물리학자가 선의의 경쟁을 끼치는 이야기잖아요. 그 보니까 플롯이 성장이랑 경쟁을 골랐고, 네. 장르를 액션으로 고른 것 같아요. 아, 장르는 액션이고, 와, 액션이면은 물리학자가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아니면 어떤,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가 이제 네. 연구를 더 깊이 하기 위해서 우주로 가는데, 네.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은 도플갱어를 만나서 오. 도플갱어랑 경쟁하고 그 도플갱어도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걔랑 경쟁하고 뭔가 싸우면서 성장해 나가는 얘기입니다. 와, 죽여주네요. 우주에서 자기와 똑같은 존재를 만난다, 그쵸? 자, 제가 GPT-4하고 토킹 어바웃 해볼게요. 자, 어느 남자인가요? 네. 남자 물리학자가 우주 공간에서 연구를 하다가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만나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자신과 똑같은 도플갱어가 연구하는 자기랑 똑같은 걸 연구하고 있으니까 그 도플갱어랑 경쟁을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그걸 계기로 성장해가는 내용이에요. 성장하는 이야기구나. 네. 자, 이야기를 만들어줘. 자, 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만드는지 봅시다. GPT가. 자, 먼저 프롤로그부터 시작합니다. 지구 궤도를 떠난 지 약 7년, 인류 최초의 심우주 정거장 아르카디아 7에는 단 한 명의 과학자가 남아있었다. 젊은 물리학자 그의 이름은 강희연이었다. 그는 시공간의 균열과 평행 우주 이론을 연구하는 천재였다. 하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외로웠다. 끝없이 펼쳐진 검은 우주 속에서 그의 유일한 친구는 실험 데이터와 희미하게 돌려오는 기계뿐. 그러던 어느 날 관측 장비가 정체불명의 파동을 감지한다. 마치 누군가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인 파동을. 그는 우주복을 입고 정거장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과 똑같이 생긴 남자를 만나게 된다. 어떠세요, 다원님? 좋은데요? 자, 그러면 얘한테 좋아. 우주 밖으로 나가서 밖으로 우주복을 입고 나온 주인공이 똑같이 생긴 남자와 조우하는 모습을 웹툰 스타일로 그려줘. 자, 얘가 그리고 있습니다. 정말 미쳐버릴 지경이에요. 아니, 도대체 왜 그림을 그렸는지 모르겠을 만큼. 하지만 저희가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나의 가능성을 측정하는 거지, 저걸 그대로 내가 이야기를 만든다면 나는 GPT-4보다 못한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쵸? GPT-4보다 더 나은 걸 내가 할 수는 없더라도 저걸 통해서 내가 내 이야기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 수는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다 보면 내 이야기가 더 체계적이 되고 구체적이 되는 것처럼, 확실해지는 것처럼, GPT-4는 여러분이 혼자서 어떤 이야기를 만들거나 그림을 그릴 때 굉장히 좋은 또 다른 나와 같은 거울 작용을 해줘요. 자, 어쨌든 마지막 다듬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웹툰 스타일로 그려달라고 했는데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까? 자,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야, 미쳐버린다. 미쳐버린다! 도대체 그림을 왜 그리는 건데? 좋은데요? 자, 심지어 옛날에는 얘가 글씨도 틀렸는데 요즘 글씨도 안 틀려요. 얘가 엔진이 좋아져가지고. 자, 화면 밖에서 또 다른 자신을 만나는 장면. 다음 장면입니다. 뭐지? 했더니, 그건 내가 할 질문인데. 우리 둘이 똑같아. 단 30초 만에. 자, 다하님 어때요? 선생님이 이렇게 30초 만에 다하님 이야기를 만화로 만들었는데 짜증나지 않나요? 저는 좋아요. 아, 좋아요. 재밌죠? 네. 와, 이게 지금 장면 구도 같은 게 너무 좋다. 와, 진짜 AI를 활용했을 때 너무나 좋은, 어떻게 보면 데이터를 내가 얻는데, 경험을 얻는데 내가 주눅 들어버린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고민해볼 문제예요. 과연 AI를 얼마만큼 어디까지 활용을 해야 될까. 얘 지금 자기가 스토리를 다 짰거든요. 여기 위에 스토리 짰잖아요, 그쵸? 네, 다 짰거든요. 얘 지금 이걸 가지고 60페이지짜리 웹툰을 만들어줘 하면 60페이지 웹툰을 만들어요, 얘가. 근데 대신에 그 정도 만들려면 결제를 해야 돼요. 결제를 해야 돼요. 결제하라고 떠요. 네, 네. 우리 친구들도,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저한테 배워도 되지만 이런 책들을 하나 옆에 놓고 한 페이지씩 하루에 한번 해봐. 진짜로 내가 봤을 땐 단순히 뭐 만화 한 편을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동안 꿈꿔왔던, 진짜 여러분이 원했던 이야기를 만드는데 저 AI가 좋은 진짜 수단이 될 수 있어. 안녕. 예.